이제 글씨 보이지? 예.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너지 효율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자, 누가 있으니까 얘들아. 첫 번째 에너지 누구와 누가 있으니까 에너지 전환과 누구로 들어가냐면 보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에너지 누구로 들어갈 거야? 전환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금 수많은 에너지들을 다 계속 뭐에서 쓰는 거야? 전환해서 쓰는 거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지금? 저 지금 추워서 열 에너지요. 열 에너지요? 지금 추워서. 하지만 그 열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죠. 우리 사실 전기였으면 다 끝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공급하는 사실 태양이 근원을 주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얘들아? 빛 에너지가 있고요. 얘네들이 중간에 우리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그 다음에 무슨 형태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리고 누구로 가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가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가지. 그래서 원래는 에너지가 이전 교과서에서는 6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5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형태,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형태. 요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렇죠. 이게 광합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랬던 화학 에너지. 사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물이 만들어낸 유기물들이 무엇하게 됩니까? 땅에 매장돼서 화석연료로 바뀌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얘네들을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 누가 됩니까? 연소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열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로 직접 바꾸지는 않고요. 열 에너지는 나중에 무슨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런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우리 뭐가 있어요? 무슨 전지 얘들아? 태양. 그렇지. 태양전지. 이 태양전지는 여러 군데에서 무엇합니까? 굉장히 강조되는 에너지 전환 관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은근슬쩍 우리가 모르는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작은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전지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가고요. 이 전기 에너지가 이제 무슨 에너지로 가는 거? 역학적 에너지로 가는 거. 이게 누가 됩니까? 이게 그렇지. 전동기가 되죠. 선풍기, 에어컨, 그 다음에 세탁기 이런 거 모두 전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역으로 이제 거꾸로 오는 거. 자, 거꾸로 오는 것을 보면, 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됩니까? 발전기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발전기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런 거, 조명장치 같은 누가 됩니까? 전등 같은 애가 돼요. 그 다음에 누구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 되는 거. 이거 누구 있어요? 반딧불이 맞아요? 틀려요? 반딧불이 똥구멍에서 불 나오죠? 제 무엇합니까? 배고프면, 화학 에너지가 없으면 빛 에너지 나오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누구요?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허다하죠? 누구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끊임없이 열 에너지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마찰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내부의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관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무엇 하냐면 이 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화력 발전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썼던 거. 자, 무슨 발전? 화력 발전. 사실은 핵 발전도 돼요. 핵발전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던 형태가 화력 발전이라서 화력 발전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거 지금 너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그게 누가 된 거야? 전, 열, 기 된 거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전열기가 됩니다. 자,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뭐가 있었어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누가 됩니까? 전지 또는 누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전지가 어떻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요게 무엇이 있을까요? 요게 충전기입니다. 요게 충전이야. 그래서 요 관계를 잠시 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에너지 전환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한 번 받은 무슨 빛은 태양빛은 내내 전환 과정만 거치다가 너무 유용하게 활용하고 끝날 것만 같아.
그런데 실제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우리 에너지 누구요, 얘들아?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에너지 무슨 법칙, 얘들아? 에너지 보존 누구요? 법칙. 자, 지금 보면 에너지는 무엇될 뿐, 에너지는 무엇될 뿐,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무엇하거나 소멸하거나 새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들아? 이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는 절대로 재사용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하지만 무엇합니까? 자, 재사용이 무엇한? 재사용이 무엇한? 불가능한. 무슨 에너지가 발생한다? 불가능한 열 에너지의 발생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 내용에서 이제 여러분들 누굴 살짝 볼 거냐면 여기서 무슨 전화에서 휴대전화의 누구요? 에너지 전환 관계를 지금 살짝 볼 거야.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 관계 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휴대폰이 있어. 자, 휴대폰이 있고 휴대폰의 특징은 반드시 충전해야 쓸 수 있어. 여기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스피커야. 여기가 스피커. 자,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들릴 거고요. 여기서 충전을 할 건데요. 여기서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배터리 파트 있죠. 자, 이 배터리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 충전과 누가 일어나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전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충전과 방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전을 좀 설명을 할게. 자, 배터리의 주 소재가 뭐지? 우리 정 PD 알고 있잖아요. 배터리의 주 소재 뭐예요? 리튬. 아, 역시나. 자, 한용호 1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리튬입니다. 이 리튬이라는 소재가 전자를 참 잘 잃어요? 못 잃어요? 잘 잃어요. 그 잃은 전자가 내부의 회로를 회전하면서 무엇합니까?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방전. 리튬이 무엇합니까? Li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뀌면서 전자를 내놓고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쓰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계속 배터리가 리튬이온으로 바뀌면 리튬으로 바뀌면 더 이상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딱 꽂아가지고 무엇을 해주는 거야? 충전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리튬이온이 전원장치로부터 공급받은 전자를 채우면 리튬이라는 화학물질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배터리 전지는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을 방전이 목표죠. 이게 목표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를 얘들아? 그렇지. 리튬이라는 물질,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전지나 배터리는. 그런데 충전은 반대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리튬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리튬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무엇합니까? 전자가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가 무슨 물질로 바뀌는 거야? 다시 화학 물질을 탄생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굴 볼 수 있습니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누구에서? 본체에서 무엇이 나와요, 얘들아? 열 에너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핸드폰을 막 쓰고 나더니 선생님 보고 그저께 엄마 내가 다한증이 있나 봐. 세상에 이걸 핸드폰 네가 손에 땀이 한가득이야. 다한증이에요? 평상시에 없던 다한증이 왜 핸드폰만 쓰면 나와요? 핸드폰을 너무 오래 쓴 거죠. 그치? 그래서 무엇합니까? 요게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뀐 거 맞아요? 틀려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얘는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화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화면에서 빛이 들어오죠.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휴대전화는 누구도 일으키죠, 얘들아? 진동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진동도 합니다. 자, 진동은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누구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정말 많이 바꿔 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거를 뭘 많이 해야 돼? 얘들아? 충전을 많이 해야 돼서 핸드폰 수명의 대다수를 누가 차지하기도 합니까? 배터리가 차지하기도 하고 저거 결국 나중에 배터리 교체할 때 보면 비용이 꽤 많이 나갑니다. 얘네들. 자, 그래서 휴대전화를 오랫동안 쓰려면 저런 게 생명이기도 하고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을 했어. 자, 그러면 누차 말했지만 에너지 절약의 누구야 얘들아? 에너지 절약의 무엇이야? 필요성이야. 자, 우리는 어쨌든 이 많은 에너지를 모두 전기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생산을 하려면 화력발전소가 그만큼 많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자, 무엇합니까? 불필요한 무슨 에너지의 발생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렇지. 열 에너지의 누구요? 발생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무엇해야 된다?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가는 길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야? 에너지 효율로 들어갈 거야. 자, 두 번째 에너지 효율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에너지 효율의 누구요? 개념으로 먼저 봅시다. 에너지 효율은 우리 퍼센트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근데 퍼센트를 안 썼던 일부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효율이라는 건 뭐야? 내가 정말 일을 잘하라고 이 물체에게, 이 기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무엇한 에너지, 공급한 누구, 에너지, 분해에 무엇하게 됩니까? 유용하게 무엇된, 사용된 에너지의 누구요? 비율 곱하기 몇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100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100을 안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돼요. 대신 100을 곱하지 않을 땐 얘네들이 누구로 나옵니까? 얘들아? 분수,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저 값이 1보다 작게 나와요. 자,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자, 100% 에너지 효율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100% 효율은 절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반드시 누가 발생하기 때문이야? 반드시 열 에너지가 버려지기 때문에 무엇하게 됩니까? 100%는 무엇하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이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반 자동차와 내연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판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 요즘요, 자, 전기 자동차를 많이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비교를 해볼게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자동차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게 되죠. 그치? 자, 그런데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입니까? 얘들아? 화석연료의 무슨 에너지야? 얘들아? 화학에너지 맞아요? 틀려요?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몇 퍼센트가 공급됩니까? 얘들아? 100%가 여기다 공급이 되죠. 휘발유 충전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자동차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친구가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가 몇 퍼센트예요? 이중 82%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얘들아? 냉각수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오래된 자동차는 뭐 냉각수의 회로가 망가져서 물이 셀 수도 있고 막 이러지. 선생님이 3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를 가는데 이 동네에서 학원 끝나고 밤늦게. 그런데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밤 12시 넘어서 가거든. 그래서 그 주유원이 와서 내가 차 문을 찍 내리고서 그때는 기름값이 600~700원 할 때입니다. 너무 오래전인가? 그래서 선생님 3만 원 주유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직원이 지금 주유할 수 없다는 거야. 왜요? 했더니 자동차가 너무 뜨겁대. 나보고 자동차를 얼마나 탔니? 그래서 아니요, 저 3분도 안 탔어요. 음악이 한 개도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 순간 선생님 이제 그 취미가 공포 영화 보는 게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거 믿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인 뭐 이런 거 보다가 선생님이 이제 꽂힌 게 갑자기 그 뭐 텍사스 주유소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안 내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유원이 절대 주유를 할 수 없대. 자동차 너무 뜨겁대. 근데 내가 탄 시간이 3분 미만이잖아.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직원이 주유할 수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렸어. 맞아. 얘가 그때 보니까는 뭐 대학교 자동차 공학과 남자애야. 그래서 아는 거야. 자동차를 손을 댔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고 자동차를 잠깐만 타도 열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뜨거운 거야. 근데 엔진 너무 뜨거운 거지. 그러니까 얘가
냉각수가 없을 수 있다. 자기도 잘을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친구가 본네트를 열어서 물을 넣어주는데 원래 이 자리에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2리터짜리 통을 갖고는 다 넣었는데 다 들어가. 또 가져가서 더 넣는 거야. 집이 얼마나 머니. 그래서 내가 천호동에서 우리 집까지 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5분 10분 때 그건 갈 수 있을 테니 내일 당장 차를 가지고 공업소로 가봐라. 큰일 난다. 이게 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냉각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합니까? 엔진이 오그라들어요. 엔진이 오그라들면 자동차가 진짜 뭐 엄청 안에서 큰 사고가 나는 거는 그러니까 일순간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지금 효율이 높아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실제 얘가 무슨 에너지더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18%죠. 이거 높아진 거예요. 12, 13, 14%였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타던 자동차는 이거보다 효율이 떨어지니 자동차가 굉장히 뜨거웠던 거 맞지. 그래서 그 다음날 냉각수를 채우고 다시 공업사로 가는데도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게 이제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뜨거워지잖아. 엔진이 오그라드는 소리가 들려. 딱 이런 소리가 들려. 이건 이제 냉각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 전기 자동차 무슨 에너지를 공급합니까, 얘들아? 전기 에너지를 몇 퍼센트를 공급해요, 얘들아? 100%를 무엇하죠? 공급하죠. 맞나요? 그런데 얘는 효율이 높아요, 맞아요, 얘들아? 높아요. 열로 빠져나가는 게 몇 퍼센트예요, 얘들아? 20%. 그치? 되게 적죠. 그 다음에 얘가 무엇합니까? 운동 에너지로 나가는 게 누굽니까, 얘들아? 80%니까 효율이 되게 높은 거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동차 바꿀 때 전기차로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 배터리의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듣기로는 저기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 차 자체가 전소되는데 5분이 안 걸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는 애기들이 있을 때고 카시트가 있으니까 이 카시트에서 애를 내린 걸 연습해봤는데 2명을 다 내리는데 무조건 5분이 넘어가. 이러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선생님은 전기차를 그때 선택하지 않았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효율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에너지의 무슨적 이용 얘들아? 효율적 이용. 3번이구나. 자, 에너지의 무슨적 이용이라 효율적 누구로 들어갑니까? 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제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를 무엇할 수 있고요, 얘들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많아져 적어져. 환경 오염에 관련된 문제를 무엇할 수 있어요, 얘들아? 줄일 수 있죠. 예전처럼 많이 공급해서 조금 일하는 게 아니라 적게 공급해도 많은 양을 이러니까 버려지는 양이 적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 누구를 높이는 효율을 무엇하는 높이는 누구요, 얘들아? 기술을 무엇 해야 됩니까? 개발을 해야 되죠. 누가요? 니네가 해야죠. 난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유망들이 니네들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누가 있느냐? 자, 그 첫 번째가 누가 있냐면 저 3번이 저 3번이 아닌 것 같다. 이게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이고 얘가 1번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에너지 효율 높이는 기술 개발에 누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죠.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무슨 에너지가 이제 얘네들이 무엇 할 때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때 감속 시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기네들이 줄이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부 전기 에너지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환을 시켜봅니다. 물론 전부가 아니라 누구예요, 얘들아? 일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 혼자 다 했어요, 얘들아? 휘발유를 공급하면 엔진 혼자 다 하던 일을 이제 모터가 도와주는 거 맞아요, 들려요? 이 배터리에서 모터를 돌리는 역할을 좀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해요?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쓰는 휘발유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발전소가 있냐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무슨 발전소, 얘들아? 열병합 발전소. 이것도 칠판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싶거든.
요렇게 그리고 저 위에다가 나머지 내용을 탄설을 할게요. 자, 열병합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발전 얘들아? 화력 발전소 있죠. 그치? 그래서 화력 발전소의 에너지 흐름을 먼저 볼게요. 자, 무슨 발전 얘들아? 화력 발전의 무슨 흐름? 에너지 누구로 들어갑니까? 흐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병합 발전에서 열병합 발전에서 열병합 발전 여기에서의 누구요? 에너지 누가 됩니까?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화력 발전에서는요. 일단 양쪽 다 똑같아요. 화석 연료에 무슨 에너지를 공급합니까, 얘들아? 화석 누구요? 연료에 무슨 에너지? 화학 누구요? 에너지. 얘를 몇 퍼센트를 공급합니까? 100%를 공급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걸 100%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생산과 전력 생산과 보일러 쪽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공급한 열 에너지 중 일부는 완전히 열 에너지를 목표로 해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62%와 38%로 나눠줘요. 근데 이게 무슨 생산에 이용되는 거야? 62%가 전력 생산 쪽에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8%가 여러 가지로 따뜻한 공간에 써야 되는 보일러를 돌리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력 생산에 우리가 쓰일 때, 자, 열 에너지로 또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얘네들 손실이 있기 나름이지. 자, 62%중 42%가 손실이야. 그리고 몇 퍼센트가 효율이야, 얘들아? 20%가 효율이야. 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전력으로 쓰는 건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야?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보일러로 보낸 에너지도 손실이 있어요. 여기서도 손실이 몇 퍼센트야? 7%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얘가 말 그대로 열 에너지로 활용되는 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31%가 되는 거야. 그러면 효율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자, 전력 20%, 열 30%. 합쳐서 몇 퍼센트의 효율이야? 51%의 누가 됩니까? 효율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최근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새로 도시를 건설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인근에 보면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생깁니다. 자, 얘네들이 생기면서 똑같이 우리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화석 연료를 공급하죠. 화석 연료에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죠. 자, 얘를 100%를 공급을 했을 때 이 모두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열로 취합하는 누굽니까? 열병합 누구로 들어가요? 발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열병합 발전을 거치게 되면 일단 손실로 몇 퍼센트의 손실이 있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전력으로 몇 퍼센트를 쓰게 되느냐. 자, 마지막에 누굽니까, 얘들아? 얘네들 열로 얼마큼이 되는 전력. 그 다음에 누구로요, 얘들아? 열로 얼마큼이 가게 되느냐. 자, 요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열병합에서 얘네들도 손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의 손실이 몇 퍼센트예요, 얘들아? 25%가 됩니다. 그런데요, 전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력으로는 우리 화력발전소보다 10%가 높아요. 몇 퍼센트, 얘들아? 3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열로 몇이 나갑니까, 얘들아? 45%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효율을 합치면 몇이 되는 거야? 네? 무슨 소리죠? 75%의 누가 됩니까? 효율로 우리가 얘네들 열병합 발전소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요걸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점점 전환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흐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바꿔놨고요. 자,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누가 있었죠?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무슨 병합 발전소, 얘들아? 열병합 발전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조명기구의 발전입니다. 자, 누구의 발전? 조명기구. 그치? 조명기구의 발전에 뭐가 있냐면 솔직히 선생님 어렸을 때 뭐 썼냐면 무슨 등 알아요, 얘들아? 백열등 혹시 알아요? 오, 어두워요. 막 촛불 켜고 그런 세대 아니셨어요? 저 촛불 켜고 선생님 때는 호롱불이라고. 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양초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왜 더가지? 나무로 왜 계속 마찰로 일으켜서 불을 만들었다고 하지 그랬어. 청동기 시대 넘어가지 그랬어. 자, 백열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형광등. 이게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빠가 안방 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형광등 딱 교체해가지고 뭐 아빠가 한 건 아니죠. 전기하는 사람 다 시설 해놓고 마지막에 아빠가 마치 한 것처럼 하면서 해가지고 식구들이 박수 치고 가겠어. 선생님 아빠도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했어. 너무 밝아진 거야.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LED 등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현재 LED 등이 있죠. 자,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전셋집이지만 어쨌든 집주인님께서 10년 전에 LED 등으로 교체해 주셨어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형광등이었어요. 근데 진짜 LED 등으로 바꾸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화장실 청소의 귀재라고 생각해. 선생님의 집은 거실은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런데 화장실은 맨발로 들어갑니다. 다른 집이랑 바뀌었죠. 화장실 들어갈 때 신발을 신는데 우리 집 화장실 그 정도로 깨끗하다고 자부했거든. LED로 바꿨더니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다 보이는 거야. 이거일 때 안 보였던 게 얘가 몇 퍼센트냐면 얘들아 얘가 5에서 10%야. 형광등이 21%야. LED가 40에서 몇 퍼센트야? 50%야. 내가 LED 등을 사러 갔을 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아주머니를 봤어. 굉장히 큰 그 조명 가게였는데 막 이 LED가 쓴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명이 다 됐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LED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그때 막 거기 주인분이 곤란해 하셔서 또 바른 말을 잘하는 선생님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혼수를 뒀죠. 아주머니 LED 등이란 형광등의 2배에서 2.5배까지 효율을 높여놓은 것으로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구상에 영구적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아줌마가 뭐야? 뭐 이러는 거야. 뭐긴 뭐예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인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근데 이렇게 해서 40에서 50%까지 오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전기를 좀 덜 공급해도 되기도 하고 효율이 높다 보니까 오래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실제 사용하잖아요. 좀 오랜 시간 동안 켜놓고 만져놓으면 조명기구들이 다 뜨겁지만 굉장히 뜨거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명기구가 발달했고 뭐 할머니네 집에 가면 백열등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 화장실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효율을 관리하기도 하죠. 에너지 누구를 관리합니까? 효율을 무엇해요? 얘가 관리를 하죠. 자,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등급 관리가 있거든요. 아, 저쪽으로 가서 설명해도 되겠죠? 요거 지우고 저쪽으로 가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지우고 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에너지 효율 관리. 자, 이게 별거는 아닌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너지 소비 등급 무엇입니까 얘들아? 표시 제도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에너지 소비 등급 표시 제도가 있죠. 자, 그런데 저기서 니네들이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일반적으로 1에서 몇 등급까지 있어요? 5등급까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낚이지 말라고 해마다 얘기하는데 꼭 가서 틀리고 오는 3, 4명이 있어. 야, 1등급이 높은 거야? 5등급이 높은 거야? 1등급이요. 1등급이 높은 거지. 그치? 1등급이 높은 건데 여기서 1에서 5등급 중 높은 등급은 했는데 5를 쓰고 왔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 선생님 다시 말하지만 숫자 1보다 5가 큰 거라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야. 이게 무엇합니까 얘가? 등급이 무엇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됐나요? 그치?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소비 효율 등급 표시야. 됐을까요? 어? 저희도 5등급제. 뭐라고요? 니네 저 5등급이라고? 예, 저희도 5등급제. 아, 5등급제. 니네 인생과 같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네 집이 지금 에어컨이 그 3등급짜리야. 예전에는 나도 1등급을 막 선호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실제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전기요금 되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근데 1등급은 훨씬 더 비용이 비싸 안 비싸? 비싸니까 이거 프라이드야. 그래서 전기요금의 차이가 3등급하고 1등급하고 차이 나는 전기요금이 내가 보니까 냉장고의 경우에는요 1년에 10,000원 미만이에요. 1년에. 그러니 1등급짜리가 200 몇십만 원이었고 냉장고가 3등급짜리가 디자인이 같은데 등급이 3등급이었더니 그 친구가 80만 원대로 떨어졌어. 그리고 3등급짜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절약한다 이런 차원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무엇이냐면 에너지 절약 표시가 있어. 에너지 누구요 얘들아? 절약 누가 있습니까? 표시가 있죠. 자, 어디에다가 절약을 표시하냐면 무슨 전력을 줄인 제품, 대기 전력을 무엇시킨 제품, 줄인 제품에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얘네들 이렇게 해서 4개가 표시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에너지 전략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저게 이제 짝퉁 중에 어떤 애가 저 점이 5개가 찍힌 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건데 짝퉁인데 저걸 이제 흉내낸 거지. 그래서 저걸 이제 스티커로 붙였는데 점이 위에가 5개 찍힌 거. 이런 거 이제 가짜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 표시 등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진행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른 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열병합 발전소 요 파트가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이번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그것도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봐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